자, 맨체스터 더비 개눈깔의 시선 오늘 마지막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서 맨유 위주로 가시나요? 아니면 시티 위주로 가시나요? 맨유 위주로 좀 오늘은 얘기를 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맨유 위주로? 네, 맨유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는 뭐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거의 3위, 4일에 가깝게 경기를 했죠. 3위, 4일 혹은 3위, 5에 가깝게 경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이제 수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4-2를 일단 하고 나왔는데 근데 일단 이날 4-4-2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4-4-2가 아니고 4-4-2-0이에요. 4-4-2-0. 네, 4-4-2-0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방 둘이 여기 남아서 상대 이제 센터백 라인, 최후방 라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거의 이제 한 라인, 반 라인 밑에 있었고 그래서 이 두 명의 미드필더를 이제 거의 계속해서 이제 막아서는 역할이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제일 핵심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항상 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이 애를 먹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공이 한쪽 측면으로 나갔을 때 여기서 이제 3명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 있는 옵션을 우선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 수비들의 경우에는 이제 블록을 안쪽으로 좁힐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측면 패스가 한 번에 나가거든요. 이 측면 패스가 한 번에 나가면 근데 똑같아요. 1선과 2선은 공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쳐진 상태가 되는 거죠. 벗겨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막으러 왔을 때 이 간격 풀백과 센터백이 벌어졌을 때 이 뒤간격을 항상 뭐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베르나도 실바도 그렇고 이런 걸 공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2대1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전에도 몇 번 나왔던 거지만 일시적으로 그래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이번 경기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둘이죠. 이제 마이누랑 가세미로가 나왔었는데 이 둘이 공이 있는 쪽에서 이 둘 센터백 풀백이 벌어지면 무조건 가요. 여기서 가고 이날 경기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 상황이에요. 3대2예요. 여기서 더블팀 붙어서 여기서 1대1 못하게 막아버리고 엔드라인으로 가는 옵션 막고 안쪽 가는 옵션 막아서 그냥 여기서 뒷공간 백패스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해놓고 자연스럽게 뒤로 밀어내는 그림 만들어내는 그리고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1대1 가져가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3대2를 만드는 게 이제 핵심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쉽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데 데브라이너가 이날 경기 보시면은 일로 와요. 여기로 와서 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3대3이 걸리면서 3대3 안에서 2대1이 자꾸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겪었는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수비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했는데 난 그래서 반대로 네. 도쿠를 계속 이렇게 이용하는 게 네. 나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도쿠를 네.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에 도쿠를 더 자주 이용했었잖아요. 왜냐면 네네. 끝나고 나서 도쿠 얘기 엄청 했어. 왜 도쿠를 계속 저렇게 이렇게 고집을 할까? 고집을 할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게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쿠가 볼을 많이 잡는데 별다른 성과가 안 나오니까 도쿠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주구장창 도쿠를 이용하니까 이거는 감독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를 좀 활로로 뚫으려고 했던 패배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선수를 네. 욕하기 이전에 네.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크게 두 개였거든요. 3대2였는데 이 3대2를 깨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데브라이너가 오른쪽 유닛인데 오른쪽을 버리고 왼쪽으로 와서 여기서 도쿠랑 이제 2대1 월패스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제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로드리가 가요. 여기서 로드리가 가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선수가 포든이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로드리가 받아서 여기서 3대3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것도 매기를 하는 거지만 공이 있을 때 약간 답답한 측면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봐야 되는 게 공을 가진 애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 수비가 이거를 너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막아내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제 의견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나이티드가 수비를 좀 너무 잘했다. 네, 너무 잘했고 네, 반면에 이제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센터백, 풀백 벌어지면은 미드필더 오고 여기서 더블팀 하는 거였는데 중간중간에 실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실점까지 거의 가까웠던 상황들이 발생했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래시포드일 때 오게 되면 더블팀을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나 그 자리가 좀 애매했다는 건가요? 오다가 말아요.
레시포드가 네, 오다가 말고 그래서 어느 패스가 들어가면 이 패스가 들어가요. 아, 이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뒷공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차단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더블팀이라는 거는 더블팀은 결국에는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공이 여기 있으면 이걸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반으로 가르고 야 너는 엔드라인 쪽 막아. 나는 안쪽으로 오는 거 막을게 해서 반반해서 지역 방어로 대인 방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는 이렇게 와버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낭비야. 차라리 이럴 거면 어디 있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안쪽에 있던지 아니면 이 뒤로 오는 옵션을 아예 완전히 막고 있던지. 아, 차라리 이쪽으로 네. 옮겨서 여기로 패스 네. 나갔을 때 여기는 네. 이제 붙어주던지. 네, 왜냐면 얘가 지금 일로 끌려 나갔으니까. 네. 여기서 딸려서 끌려 나갔으니까. 근데 오다가 말고 자꾸 이 패스가 빠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르나초도 몇 번 있긴 했는데 레시포드는 이 상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어설프면 안 되냐면 또 하나 뭐냐면 전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보이잖아 시야에 여기에 있으면 얘가 있는 걸 제대로 할 거란 걸 가정하고 뒤에서 대비를 하거든. 그러겠죠. 그쵸. 차라리 없으면 아 없구나. 그럼 패스 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서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걸 대비를 하는데 얘가 어설프게 있으면 아 얘가 그래도 여기서는 막아주겠지라는 생각을 뒤에서 하니까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본인만큼의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렇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없으면 없는다 생각해가지고 준비하면 되는데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감독 플랜으로 봤을 때는 경기 보신 분도 어느 정도 느껴요. 야 오늘 맨유 좀 하는데? 야 오늘 수비 좀 괜찮은데? 맞아, 그렇지. 역습도 좀 괜찮은데? 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감독의 역할로 봤을 때 전략을 짜는 부분에선 꽤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4-2-0이라고 굳이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보통은 여기서 맥토미니나 브루노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열리게 되면 얘가 와요. 얘가 오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5-4-1까지도 되는 거죠. 5-4-1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역습을 할 때 보면은 공을 뺏어난 다음에 이제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맥토미니랑 이제 브루노가 있게 되면 여기서 보통은 이제 둘이 등을 지고 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낮은 지점까지 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은 공을 탈취했을 때 탈취한 시점에서 앞을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날 경기에선 이게 주요했던 게 뭐냐면은 골대로 공과 상대 골대까지 거리로 보게 되면은 멀어지니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앞을 보는 선수가 주로 누가 되는 거예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되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 뛰어가는 게 가르나초랑 레시포드가 된다면 그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거리로만 봤을 때는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이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특성을 감안하게 되면은 역습을 하기는 더 좋아지는 거죠. 왜?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진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터나 접근 방식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좋은 장면이 네, 있었지만 네. 레시포드의 제대로 된 포지셔닝 그 네. 수행이 네. 안 됨으로써 네. 결국 찬스를 계속 내줄 네.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그거 제외하고도 그 전반전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왔을 때 이거 카일 워커나 이거 뭐야 할 때 여기서 안 되잖아. 여기서 헤딩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안 하고 되잖아. 그리고 한 번 또 이제 물론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역습 나와가지고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크로스 올라왔을 때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그냥 헛발질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레시포드는 결국에는 이제 성장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수가 우리가 그리고 이제 레시포드도 나이가 아직까지 엄청 많은 편은 아니지만 꽤 오래 봤잖아요. 오래 봤죠. 꽤 오래 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가 팬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경기를 꽤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왔단 말이죠. 봐오는데 이 맨체스터 더비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결정적인 경우들 뭐 유럽 대항전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레시포드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예를 들어서 5번이 왔어요 기회가. 그러면은 못해도 절반인 거예요. 3번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골 뭐 이번에 뭐 엄청 골 멋있게 넣었잖아요. 넣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까세미로랑 뭐 마이누랑 여기서 수비를 하잖아요. 내려앉아가지고 바란이랑 하면은 걔네는 그게 역할이고 얘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 거예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건 거예요. 역습이 와서 브루노가 공 받고 여기서 돌아서가지고 뒷공간으로 패스 내줬으면은 카일 워커랑 경합이든 이게 뭐 후벤 디아스랑 경합이든 이게 뭐 아크에랑 경합이든 그 경합을 이겨내고 골을 넣어야 되는 게 얘 역할이고 그게 임무네 임무. 네, 그리고 그게 5번이 왔으면은 3번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 추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돌아보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맨체스터 더비도 마찬가지지만
5번 왔을 때 3번 넣는 건 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레시포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나오는 건 뭐야?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이 본인이 없을 때 현격하게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언급을 할 수 있을 만한 인터뷰는 뭐냐면은 클롭이 이제 살라 얘기하면서 인터뷰했잖아요. 메시 하면서 야 너네 다 메시 아닌 이상 니네 다 수비해야 된다고? 메시 아닌 이상 니네 다 수비해야 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메시면은 상관없죠. 왜? 메시는 역습 때도 그렇고 지공 때도 그렇고 영향력이 완전히 있으니까. 차이를 공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메시가 아니면은 그 팀의 전략이 어쩔 수 없이 공이 맨시티가 공을 많이 가져갈 게 예상이 된다면은 전략 관점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90분 내내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이걸 해야 돼요. 더블팀을 나는 무조건 가져가겠다. 무조건 가져가서 최소한 안쪽으로 오거나 뒤로 가는 옵션은 주지 않겠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돼. 이게 가다가 말다가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르나초도 몇 번 있긴 했는데 레시포드는 그게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비난이 아니고 이건 비판을 받아서 마땅해요. 근데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살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아자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역습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크랙 유행들의 경우에는 사실 막 20살 초반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되려 이제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적었을 시점부터 이런 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다르게 루이스 엔리케 바르셀로나 때 경기 보면은 네이마르는 상대 풀백이 올라가면은 절대로 우리 풀백한테 2대1 나오게 안 줘요. 무조건 트랙백 끝까지 하거든요. 무조건 2대2 상황 아니면 수적으로 만들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네이마르는 좋았는데 보통은 근데 그 선수들이 나이가 적을 때는 이런 게 조금 동기부여도 그렇고 적어요. 근데 나이가 뭐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전술적인 지식이 쌓이는 거죠. 아,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팀이 골을 먹히고 내가 골을 넣더라도 1대1 무승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 선수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 윙 선수들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경기 봤을 때 한 70분경에 들어왔는데 야, 수비 제끼고 야 잘하네. 왜 얘 처음부터 선발 안 넣은 거야. 윙 특히 포지션 그런 선수들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근데 감독들이 결국에는 근데 그 선수들을 선발로 넣지 않는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는 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발로 나서는 선수는. 그러고 0대 0이다가 70분에 그 선수가 들어가서 골을 넣었어요. 1대 0이 됐어요. 그럼 승점 3점이죠.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선수를 넣어서 0대 1로 시작하면은 거기서 차이가 큰데 근데 레시포드는 이미 프로 레벨에서의 경험이 뭐 저희도 알잖아요. 벌써 몇 년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어서 레시포드가 뭐 질라탄처럼 막 190 중반 후반이고 키가 엄청 크고 이제 거의 약간 축구 선수가 아니고 농구 선수 정도 수준의 이제 막 신체적인 조건이면은 심폐지구려나 이런 것 때문에 대사 자체를 이렇게 막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면 오케이예요. 근데 몸은 뛰는 몸이진데. 네, 그리고 빠르잖아. 이 선수 자체가. 그런 경우면 그리고 감독이 이렇게 시키지도 않겠죠. 근데 얘는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걸 해야 되고 보통의 살라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저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레시포드는 이날 경기에서 원더골 하나 넣었잖아요. 그거 못 넣었으면 욕 진짜 더 먹었을지도 몰라. 그거 이후로 귀신같이 갑자기 쓱 이렇게. 그리고 나는 레시포드를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이 프로 레벨에서는 이제 멘탈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경기 뛰었을 때 나 쟤 찢는다. 쟤 내가 조질 거다. 상대 풀백 1대1 나오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근데 어느 한 장면이었나? 워커하고 경합하는 장면이 있는데 살짝 워커가 파울성의 어떤 플레이를 했어. 아주 살짝. 근데 그거 하자마자 으악 하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경합해서 이겨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물론 파울을 하고 하면 그러면 더 이겨내려고 했다면 워커의 파울성 플레이가 좀 더 짙었겠지. 그럼 더 밀거나 뭐 그러면 그렇겠지. 심판이 휘스를 불 수 있었겠지. 근데 이게 너무 뭐 손 이렇게 대자마자 막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 이거 심판이 휘스를 보기 애매한 거야. 그 위치에서. 그 장면 보고 얘 이거 이겨낼 수 없으니까 심판 휘스를 기대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저희 나오네. 그때 넘어져서 실점해가지고. 저게 실점으로 맞아? 바로 이어졌죠. 맞아요. 그죠? 더 열받았다고.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테나도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인터뷰 보면은 그것도 이제 질문해요. 그거 파울이었냐 아니었냐 근데 테나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고속으로 둘 다 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톡만 건드려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했다. 근데 테나도 얘기했다.
근데 소프트했다고 소프트했다고 되게 컨택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큰 경험은 소프트했다고. 아니었다. 그래서 뭐 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하나하나의 나비 효과가 진짜 이렇게 크게 네. 나오니까 네. 하필 또 그 장면 나온 이후에 실점이 나오니까 더 그 행동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은 그나마 그래도 그 다음 플레이 정도의 그 효과가 바로 나온 건데 방금 제가 설명했던 상황은 약간 그 다음 상황이라서 하이라이트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시작점 자체가 보게 되면 이제 그거고 거꾸로 이제 역습을 가다 보니까 이낙연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브루노가 여기 있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패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골을 못 넣으면은 다시 수비로 전환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온 상황이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이제 미쳐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래서 브루노나 맥토미니가 측면으로 가고 이제 얘가 일선으로 온단 말이죠. 얘가 일선으로 다시 이제 4-4-2 진영을 갖췄을 때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둘 중 한 명이 이제 보통 자식이 등 뒤에 이제 로드리가 됐던 아니면은 스톤스가 됐던 한 명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한 명을 따라가는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브루노랑 자기랑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을 내가 일시적이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것도 가다가 놔요. 놔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대1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잘 못 봤네. 왜냐하면 하드 메시가 볼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냥 밀린다고만 생각을 하고 네. 언젠가 이거 지금 메뉴 무너진다라고만 생각했으니 그렇게 봤는데 네. 레시포드의 움직임이나 이런 성실함에 대해서는 네. 체크를 못 했거든. 그냥 최강창민 형님이랑 당군 형님 그 야르려고 거기에만 아유. 집중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언젠가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텼잖아 메뉴가. 네. 먼저 골 나는 넣고. 그래서 나 그거를 전반 끝나고부터 보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왔거든요. 봤는데 1대5 메뉴가 이기고 있는 거야. 형 표정이 졸라 안 좋더라고. 아니야.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게 개소리야 이거. 네. 그래서 와, 야 메뉴 뭐야? 잘 버텼네? 하고 그건 아니야. 했는데 이제 그 이후 후반전은 뭐 완전히 이게 그냥 됐으니까. 쫄깃함으로만 봤어. 왜냐하면 한 골 뒤지고 있는 팀이 계속 이기고 있는 팀이 밀리니까 이게 언제 무너지기나 할까 뭐 이런 식으로만 봐가지고 아예 몰랐는데 레시포드의 그런 어떤 그 성실함이 있었네요. 네, 그 성실함이. 여기서 바뀌었으면 가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할 때 그럼 이제 딱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풀백 이야기하고 윙 얘기하면 이제 뭐 스트라이커나 막 중앙 미드필더만 안 듣는 경우들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전 얘기하는 게 본 다음에 너 할 때 부상 들어가서 너 여기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 너 이거 해야 되면 너 압박 안 할 거야? 그럼 안 할 거야? 너 왜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들어갈 거냐고. 세트피스 포함해서 11명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지만 우리 팀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11명으서 즉각 전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밖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설명할 때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렇게 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또 놔버리면 여기서 3대1 나오고 여기서 측면 수적이 나오고 그냥 공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뚫리고 골 먹는 거죠. 네. 그리고 골을 안 먹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치. 골을 먹혔어도 그리고 잘 안 보이고 먹혔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조명을 받을 만한데 안 먹히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안 먹히니까 넘어가고 언급조차 안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몇 년 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저는 계속 몇 번을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터나우 감독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절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이제 아쉽다고 한 게 산초 임대 간 거 포함해서 그린우드가 없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거죠.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너 못 나와 라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메뉴 없지. 레시포드 그게 빼면 없어. 누구 나와요? 누구 나오겠냐는 거죠. 없어. 진짜 선수 없어. 네. 진짜 그게 없어. 안토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얘가 뭐 영악해서 없으니까 나 안일하게 해도 돼 해서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그런 거 이제 작용이 없는 거지.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안에서의 경쟁 구도도 그래. 있어야 되고 약간- 쟤 폼 올라오네? 그럼 나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없잖아 약간 지금. 좀 뭔가 좀 찌릿찌릿한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약간 그 팀 안에서 뭔가. 그게 딱 아까 도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과르디올라가 최근에 또 인터뷰 딱 이 상황에 맞는 인터뷰를 한 게 그릴리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릴리시 뭐 출장 시간 지난 시즌 대비 많이 줄었는데 뭐 팀적으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줄은 거냐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뭐라고 하냐면 뭐 우리 뭐 바뀐 거 없어. 뭐 특별히 바뀐 거 없는데 바뀐 거는 달라진 건 잭이다. 잭이 하는 게 달라졌다. 잭이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잭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걸 하면은 경기에 다시 나오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레벨에서 이 현대 축구 흐름에서 우리 레벨에서 선수가 리듬 찾자고 경기 출장을 해야 되는 걸 못 하고 있는데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그냥 잘해야 나온 된다.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레시포드의 경우는 뭐 골을 넣으면 5번 나오면 3번 넣어야 되는 그런 건데 잭이 그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다.
잭이 바뀌면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치. 네. 뭐 지금 어디 뭐 동네 축구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딱 래시포드는 그게 안 되는 되지. 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쨌든 어떤 작용을 통해서 본인의 폼을 끌어올리든 뭐 축구에 집중을 하든 아니 성실하게 움직이는 그걸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네. 좀 더 이제 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꼭 근데 누군가 있어서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러겠지. 그래도 그런 작용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팀 내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어떻게 365일 성실하고 365일 멘탈 잡고 있고 막 그렇게 해요 사실. 그럴 순 그렇잖아.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부적인 작용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건데 맨유는 그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 총평을 하자면은 전반에 그래도 최소한 한 2대 0이 됐었어야 돼요. 그 맨유가- 래시포드가 뭐 헛발질한 거, 그 다음에 워커한테 이거 헤딩 컨트롤 이상해가지고 한 맞지. 거. 왜냐면은 그게 요행으로 얻어 걸린 찬스였으면은 그거를 못 넣은 거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방금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했는지를 유추를 해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안에서 예, 나온 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나온 찬스였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도 얘 역할이 골을 넣는 거였기 때문에 넣었어야 되는 역할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2대 0까지는 갔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경기 전부터 맨시티가 맨유를 바르겠지라고 네, 네. 생각했지만 네. 이날 경기에서 맨유가 꽤 전반에 수비를 잘했고 네. 그 맨유가 생각해온 소위 말하는 네. 역습 축구가 네. 간간히 좋은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득점이 나오면 맨유가 네. 두 골 차, 그러니까 한 골하고 두 골은 또 천지 차이니까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맨시티한테 밀린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 승점 1점 네. 내지는 뭐 네. 더 수비 잘 되고 하면은 네. 뭐 분위기 타가지고 또 상대방이 또 급해지고 하다 보면 승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네. 느낌. 네, 네. 이런 느낌을 잘 주는 게 네. 토트넘과 맨시티. 그러면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좀 많이 잡아냈잖아. 솔직히 네, 네, 네. 적은 기회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그쵸. 손흥민의 어떤 왜냐, 피니셔가 있으니까. 손흥민의 케인으로 그냥 땅땅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세요. 딱 지금 예를 들어주신 게 되게 적절했던 게 시티가 토트넘이 시티 잡았던 경기들 보면은 다 아시잖아요. 잠시만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요? 예, 카메라 보고. 제시죠. 예. 예, 이게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클래스는 있어야. 예. 이게 Keep going. 네. 이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나왔던 찬스들이 손흥민이 항상 피니싱을 했던 찬스들이잖아요. 맨시티랑 경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또 약간 맨유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테나가 인터뷰에서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몇 번 했잖아요. 이제 맨유의 DNA는 역습에 있다.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옛날부터 그런 거 네. 잘했었던 팀이 맨유고.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시티 경기 보면서 진짜 좀 많이 느낀 거는 그러니까 내려앉아 있잖아요. 근데 내려앉아 있는데 제가 받은 경기를 그냥 보면서 받은 인상은 뭐였냐면 편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편안해 보여.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뭐 원래 그 본성대로 이제 간다고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면 사람이 막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지공하는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걸 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데 당연히 수비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고 하는데 근데 수비를 하려고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 역습을 하기 위해서 수비를 하다 이제 역습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아니요, 근데 그게 되려 그래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맨유가 네, 지향해야 될 네, 점이 오히려 그쪽에 네, 있을 수도 있다는 네. 거지. 이게 뭔가. 되려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4-4-2-0도 따지고 보면 효율론이 없었으니까 맥토민이 브루노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되려 근데 있었어도 이렇게 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습이 돼야 말이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편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잘해야 무승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예를 들어 이번 시즌이 뭐 여차저차해서 끝났어. 그러면은 뭐 테나로 좀 더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이적 시장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그런 컨셉을 잡고 가느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이게 편하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오면 그에 맞는 선수들을 사올 수도 네. 있는 거고. 이게 그 전까지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랑은 좀 다른 게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4-2-3-1로 압박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자연스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랑 접근 방식이 꽤 달랐는데 편해 보인다는 거죠. 되려 더 경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하는 상황을 몇 번이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냐인데 골이랑 가까운 상황을 몇 번이나 만들어냈냐로 봤을 때
훨씬 더 편해 보였다는 거죠. 이 선수들에 맞게. 여기서 막 4-2-3-1 해가지고 여기 네. 2선 1선부터 압박 막 이렇게 넣고 라인 올리고 이런 네.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안정감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계속 그 골 먹었던 게 뭐냐면은 그 4-2-3-1로 압박하면 여기서 이제 한 명 센터백 압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라인이 한 명 압박하고 센터백 있으면 내려앉았을 때 센터백 둘이니까 여기서 윙 한쪽 버리고 나오면 여기서 계속 풀이 풀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내려앉아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테나도 결국에는 돌아본 거죠. 아 내가 하는 거 말고 좀 더 나은 방식이 있을까? 물론 상황상 뭐 부상 있고 뭐 선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봤을 때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거 그러니까 저는 맨날 얘기해요. 역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려앉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기를 얼마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적절한가 아닌가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맨체스터 더비 보면서는 저는 아 이게 이 팀은 이게 더 확실히 더 맞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편해 보여요. 자연스러워요. 이 선수의 특성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레시포드도 골은 못 넣었지만 그 상황을 걔한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빠르고 역습에 네. 있어서는 공 몰고 전진할 수 네. 있으니 걔한테 장점이 그게 제일 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저는 오늘 그 이제 맨체스터 더비 얘기를 한다고 이제 저희 셋이 단톡방에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무슨 얘기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국이랑 저랑 장코치님이랑 있는데 그 맨체스터 더비 얘기를 이제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이제 맨유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길래 맨유 관점에서 설명할 부분이 뭐가 어떻게 있을까라고 그치. 조금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 얘기 듣고 레시포드 얘기 듣고 그런 역할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생각보다 이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볼 게 많았다. 우리가 몰랐던 거지. 장코치가 이렇게 범인 찾기를 하고 이런 컨셉으로 왔을지 몰랐던 거지 우리가. 확실하게 범인을 잡고 이게- 범인 찾기 한번 잡으면 한도 끝도 없이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범인 찾기 네. 이쪽이 제가 네. 봤을 때 자격증 있잖아요. 네. 1급이거든요. 네. 진짜 그 그래서- 아가리 FC 아시나요? 저 네. 해설 컨텐츠? 아, 예, 예, 예. 그 아가리 FC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경찰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귀신같이 잡아내기 네. 때문에 범인 찾기 이건 또 이제 투맨이 전문가다. 네. 그래서 범인을 확실히 잡으면서 시간을 잘 때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부상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또 결과가 또 따라와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안 되고. 네. 예. 그러니까 테나도 얘기하더라고요. 승점 3점 혹은 승점 1점 충분히 딸 수 있는 경기였다 그렇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죠. 저도 왜냐면 코치 입장이니까 왜냐면 진짜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찬스까지 나왔는데 못 넣으면은 나는 뭐 감독이 뭐 어떻게 해? 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감정들을 느꼈던 적이 일하면서 몇 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서도 좀 약간 감정이입이 돼서 좀 많이 힘들겠다 다들. 그러니까 선수들도 힘들겠지만 저 감독도 코칭 스태프들 많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역시 터나우의 감정에 공감을 하는. 네.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장코치님 오늘 3월 7일 목요일 히든풋볼 목요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